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 추진 동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지만 정책 기대감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앞으로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는 입주 예정자 사전 점검을 진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사전 방문에서 발견된 하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보수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이후 분양 일정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번 주부터 지방을 중심으로 청약 물량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4월 셋째 주 전국 8곳에서 총 5,215가구가 청약 접수를 받으며 이는 올해 5번째로 많은 물량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최근에 한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한 설문조사인데요. 19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노력하면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지위에 오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2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인들의 절반 이상이 노력해도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요. 물론 이 노력한다고 해서 내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겠지만 그 요인보다도 우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좀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답이 늘어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적어도 바로 삶이 드라마틱하게 멋지게 변할 수는 없겠지만 천천히 우상향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이 노력한다면 그 노력에 저희 방송이 또 행운까지 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성공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무료로 이용하시거나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주말 동안에는 정말 여름 날씨처럼 날이 더웠는데 월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또 날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의 부동산 관리는 저희가 도움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희 소장입니다. 아나운서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이상 기온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이렇게 시원한 비가 좀 내리고 나니까 좀 이제 쾌적해지면서 좋았는데요. 부동산 고민 많으신 분들께서도 제가 이 봄비 같은 어떤 그 따뜻한 상쾌한 상담으로 1시간 채워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하셔서 좋은 정보 함께 나눠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통은 비가 오면 귀찮다 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는데 원체 날씨가 주말에 너무 더웠다 보니까 시원하다, 반갑다라는 기분도 많이 드실 거예요. 저희 방송도 오늘 월요일 이 시간 또 시원한 답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고민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또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자세히 적어 보내주세요.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가득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지금 일산에 거주 중인데요. 네. 이번에 서울 아파트로 좀 갈아타기를 해보고 싶어서요. 조언 좀 얻고자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사를 좀 좋은 지역으로 가보고 싶다. 상급지 이사를 고민하고 계시는 건데 그럼 지금 일산 어디에 거주하고 계시는지 먼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일산 동문 2차 아파트 30평대 거주 중이고요. 네.
고양시 일산에 동문 2차 아파트 30평대 이걸 좀 매도하고 상급지 서울로 지금 갈아타기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지 우선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한 향후 전망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서구의 동문 아파트면은 저기 일산역하고 탄현역 사이에 있는 거요. 네, 네, 요거 거주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네, 거주한 지는 한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으셨어요. 네. 그럼 뭐 저보다 더 잘하실 텐데 어떤 거 같아요? 우리 살고 있는 아파트. 뭐 내가 그래 이 기회에 서울로 이사 가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지으실 정도인 거예요? 네, 지금 네. 거주하기는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죠 거주하기. 예. 네, 거주하기는 좋은데 좀 집값이 네. 변동이 없어서 네.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거의 안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좀 소액이지만 서울로 좀 이사를 해보면서 향후 좀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데를 좀 추천받고 싶어요. 네. 일단 뭐 이사 가려고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굳이 뭐 이쪽에 서구 동문 아파트를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이사 가려고 마음 먹으신 거는 저는 찬성이에요. 아, 네. 10년 동안 변화 없었으면 앞으로 10년 동안도 변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사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이거 지금 평형대가 30평형대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정리하고 정산하고 또 보유하고 있는 이런 현금 같은 것들 동원하게 되면 금액은 얼마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매도하면 이게 한 3억 5천 정도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총 동원할 수 있는 게 6억까지거든요. 6억이요. 네. 네. 6억. 6억 가지고 이제 장래성 있는 곳을 지금 찾으시는 거잖아요. 네네. 좀 오래 거주하면서 좀 그래도 알아보셨어요, 혹시? 금액이 네. 6억대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네네. 일단 30평대는 그 개봉동에 있는 한진 아파트 봤고요. 네. 그 다음에 개봉역 바로 옆에 있는 사만 아파트도 한번 봤고, 어디요, 어디? 개봉동 한진하고 사만. 네네네. 3만이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25평대까지도 한번 넓혀봤는데 구로동에 있는 두산 아파트요. 네. 그렇게 세 가지 한번 봤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네. 뭐 6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돈이에요. 큰 네. 돈인데 최근 들어서 서울 뭐 아파트 가격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냥 금액에 맞춰서 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시청자님이 그랬으면 고민도 안 하셨을 테지만 좀 네. 장래성까지 담보하는 거를 찾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섹타를 해서 뭐 딱 보면 6억 이하에 일단 금액은 6억 이하로 접근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거주하려고 하니까 컨디션 자체는 괜찮아야 되거든요, 아파트. 네. 그러면서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이들 그 교육 기간은 남았어요? 아니요, 아이들은 다 졸업했어요. 다 끝났고. 대학교에 다 끝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직장은 이제 남편 직장은 여의도기 때문에 직장이 여의도세요? 네. 네, 여의도고 저는 강남이고요. 강남이시고. 네. 지금 출퇴근하기가 쉽지 않았겠네요. 네. 그래서 더 적어도 그리고 500세대 이상은 돼야 돼요. 네. 그래야 이제 내부 거래도 활발하게 해서 아파트 자체의 경쟁력도 생기고 하는데 일단 6억 이하의 컨디션 거주하기에 편하고 직장 여의도 강남 쪽이고 뭐 어찌 됐든 뭐 강남 인근에는 없을 것 같고 세대수 500세대 이상이 돼야 되는 곳을 찾아보면 제일 중요한 게 금액이거든요. 네. 그냥 서울을 한눈에 딱 보시면은요. 6억 이하로 방 3개짜리 그래도 얻을 수 있는 곳이 이쪽에 은평구에 네. 수색동이 있어요. 네. 수색동이 있고 요 위쪽에 보면 서대문구에 홍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하고 강북구 여기에 이제 뭐 미아동이라든가 여기 기름동, 기름 뉴타운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도봉구 뭐 쌍문동, 방학동, 노원구에 재건축 사업성하고 좀 거리가 있는 주공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비주공 아파트들, 좀 비역세권에 좀 처해 있는 아파트들이 있고요. 중랑구 신내동에 아파트들이 있고요. 내려오셔서 강남 쪽에는 없고 여기 하남시 끄트머리 쪽에 하남 검단산역인가요? 요 근처에 아파트 있고 여기 관악구 쪽에 보시면 삼성동 일대에 아파트 있고 그다음에 금천구 시흥동 그다음에 하안주공 말씀하셨던 구로구 뭐 개봉동이라든가 요런 쪽 여기가 6억대에 아파트 적어도 500세대 이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나마 장래성 어느 정도 담보되는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인 거예요. 네. 여기에서 시청자님의 뭐 직장, 뭐 아내분이 희생하든 남편분이 희생하든 한 분한테 좀 편하게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구로 쪽 같은 경우도 나쁘지는 않아요. 어차피 여의도 쪽이고 앞으로 그 서남권 대개조라고 해서 이쪽 자체가 상당히 좀 영등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바뀔 거거든요. 네. 이 위쪽 자체는 저는 사실은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지금 뭐 도봉구 쌍문동, 뭐 방학동이니 노원구에 여기에 있는 비주공 아파트니 중랑구의 신내동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은 권해드리지 않고 네. 홍은동에 있는 것도 상당히 노후 아파트들 일부고 수색동에 있는 것도 가재울 뉴타운 좌측으로 있는 그쪽 지역인데 좀 약간 외져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던 일산 서구에서 뭐 확실한 어떤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구로 쪽에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은데 네. 평수를 30평대 살림을 뭐 아이들을 어떻게 뭐 좀 줄일 수는 없나요? 30평대로는 가야 되는데요. 아, 그런 상황이세요? 금액이 안 맞아서 한번 네. 20평대도 알아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30평대로 갈 수 있는 데가 이제 개봉 한진하고 사만이던데요. 네. 거기로 가도 괜찮을지 아니면 아니 당연히 네. 서구 동문 아파트보다는 훨씬 좋은 아파트예요. 네. 서울 지역에서 제가 그 염두에 두신 아파트가 그 개봉동 쪽이라고 구로 개봉동 쪽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다른 지역들을 말씀드린 이유 자체는 네. 그렇게 특별히 그 금액으로 해서 나은 곳이 없다라는 걸 확인시켜 드리려고 일부러 알려드렸던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연히 뭐 네. 시청자님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겠어. 그래서 이 구로 쪽을 뭐 신도림 쪽, 저 여의도 쪽 가깝고 순환선 타게 되면 뭐 아니면 7호선을 타도 강남 쪽에 또 출퇴근도 괜찮기 때문에 네. 선택을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한진 아파트라든가 지금 사만 아파트 이런 것들이 나쁘질 않아요. 네. 그 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아파트들이에요. 요 구로구 일대가. 네. 부천어구는 확실하게 구분 지어서 아파트 가격이 형성될 거고 얘네들은 요 위쪽에 신도림하고 영등포 쪽이 또 개발을 많이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이 부동산이 어떤 모습을 띠일 거냐 하면 시청자님께서도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를 해드렸는데 그 학령 인구 자체가 감소하잖아요. 네. 뭐 물론 아이들 교육은 다 끝나셨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광역 노선 생기고 GTX니 뭐 이런 것들 생긴다고 해도 어쨌든 서울 집중화 현상은 뭐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의 뭐 어떤 테마일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군보다도 훨씬 중요시 되는 게 뭐 지금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될 거거든요. 그럼 일자리라고 해봐야 어차피 뭐 광화문, 여의도, 강남인데 이 영등포 쪽 자체가 여의도를 포함해서 지금 중공업 지역을 개발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중공업 지역에 쥐밸리라고 하는 뭐 탄탄한 일자리들 중소업체들이 많이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이쪽 서쪽에 중심되는 일자리가 되면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그 본래 가지고 있어야 할 용도대로
엄청 개발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변에 주거 타운이라고 해봐야 양천구 쪽에 그 오래된 이제 재건축 앞두고 있는 목동 신시가지라든가 뭐 선택할 폭이 그리 많지 않아. 그래서 신도림 같은 경우들은 과거에 부동산 가격 하락장에서도 가격이 탄탄했던 게 서울 서쪽에 관문이다 보니까 그리고 교통도 편해서 그랬던 건데 그 지역을 기준 삼아 따라가는 곳이 구로동이란 말이에요. 구로구란 말이에요. 네. 그 구로구에 지금 말씀하셨던 한진이라든가 사만 아파트 자체가 뭐 지금이야 굉장히 오래된 낙후된 도시의 이미지 뭐 그랬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변화의 폭이 많이 일어날 곳이기 때문에 내가 뭐 돈이 더 있으면 당연히 더 좋은 데 가셔도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의 최대한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진짜 몇 군데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서울 변두리 쪽만 다 있던 거였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서 정말 잘 선택하신 거라고. 저는 안 그랬어도 이쪽 지역을 선택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뭐 일부러 지역들을 나열했던 이유가 시청자님 선택 잘하셨습니다라는 말을 강조해 드리려고 이렇게 뭐 나열을 했던 것뿐이라고요. 비교를 해드리려는 게 아니었고. 네. 그냥 고민하지 마셔. 네. 그냥 오늘 팔고 내일 가서 집 괜찮은 거 있으면 선택하시면 돼. 아, 그래요? 너무 잘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한진 30평대랑 구로 두산 25평대 중에서는 뭐가 괜찮을까요? 30평대 가셔야 된다며. 왜냐하면 시청자님 네. 네. 지금 10년간 아파트 가격에 거의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실망감을 타 아파트 대비 타 지역 아파트 대비 실망감이 컸던 거거든요. 네. 이 소리가 뭐냐면 시청자님은 그 향후에 상승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이제 30평대에 대한 살림을 유지해야 되고 또 거주도 해야 되고 지금 둘이 맞벌이 부부이시기 때문에 저는 30평대 유지할 수 있으면 유지하는 게 좋기는 해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은 뭐 대표 평형대는 사실은 20평대가 맞아요. 구로구, 영등포구 이쪽은. 네. 30평대라든가 이런 것도 서울 동쪽으로 좀 더 가야 되는 거거든요. 중심부 쪽으로 좀 들어가든가.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아파트를 결정 지어 드리려고 네. 살림을 좀 줄일 수는 없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네. 근데 시청자님께서 30평대는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면 네. 그냥 한진 가세요. 큰 차이 없다고. 그럼 사만과 한진도 큰 차이는 없어요? 네, 큰 차이 없어요. 어떤 아파트 특별한 하나가 오르고 뭐 하나는 그냥 정체되고 안 오르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같은 폭, 같은 비율대로 올랐다 떨어졌다 할 거예요. 한 몸이라고 네, 보시면 네. 돼요, 그냥. 네. 네. 그러니까 평형대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기에 제일 편한 걸 선택하시면 된다고. 네. 네. 그 평형대에 대해서 얘는 오르고 얘는 떨어지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좀 뭐 가치관이 흔들리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편한 평형대 살림하기 좋은 거 가서 구조 한번 보시고 이런 게 더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상급지 서울로의 이사 찬성 의견 드리면서 보셨던 지역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 함께 드렸거든요. 가셔서 이제는 좋은 층, 좋은 향, 살기 편한 집 만나시길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그 올림픽 선수촌 복층 대형을요. 네, 3년 거주, 5년 보유 중인데요. 네. 이거를 이제 살기는 너무 좋은데 여유 자금이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전해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아파트죠. 방이동에 위치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이거를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여유 자금이 있어서 이걸 팔고 조금 더 상급지로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좀 호재를 기다리면서 더 가져가는 게 나은지 향후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좋은 아파트 갖고 계시네요. 아니, 살기는 너무 좋고 또 제가 1층이다 보니까 네. 개인 정원도 있고 뭐 교통도 좋고 네. 환경도 너무 좋아서 그냥 끝까지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서 1층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뭐 나중에 어차피 뭐 다른 얘기고 네. 일단 그러면 포커스가 뭘까요? 우리 아파트의 전망이 궁금한 걸까요? 아니면 여유자금 어떤 게 또 네. 궁금하신 그래서 걸까요? 제가 여유 자금이 이제 뭐 한 10억 정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좀 그런 솔루션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요. 네. 이거를 지금 팔기에는 또 저는 세금 문제도 있고 네.
근데 또 팔기에는 또 좀 저는 여기 너무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서 네. 팔기는 끝까지 가져갈 생각으로 들어온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유 자금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좀 전화 드렸거든요. 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일단 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하면 뭐 웬만한 대한민국 사람이 거의 다 아파트고요. 뭐 당연히 올림픽이 붙었으니까 1988년도에 이제 준공된 아파트인데 네. 용적률 자체가 뭐 얘네들은 거의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알 것 같은데 일단 130%대 낮은 용적률이라고는 하지만 네. 이쪽에 이제 비오톱 구역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생태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환경 보호 차원에서 개발을 하면 안 되는 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근데 곳들이 지금 그거는 네네. 그런 곳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워낙 차지하고 있는 대지 지분이 넓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업성 자체도 괜찮아. 네. 그래서 이 아파트는 그냥 그리고 나중에 새 아파트로 변한다고 했을 때 네. 진짜 여기 둔촌 주공, 올림픽 선수촌 이쪽에 잠실벌에 있는 새 아파트들 엄청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가치를 논한다고 보더라도 그냥 재건축이 뭐 지금이야 뭐 재건축 가다가 쓰는 아파트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골머리 문제는 않는다고 하지만 뭐 그런 것들 다 감안하더라도 저는 선수촌 아파트를 그냥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인데요. 네, 일단 가져가시고 네. 일단은 10억 여유 자금이라고 하셨고 혹시 선수촌 아파트 가지고 있는 거에서 융자 끼고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구 수를 본다라고 하면 한 2,400만 가구예요. 아, 네. 이 정도에서 순자산을 한 10억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 되게 많을 것 같지만 상위 10%뿐이 안 돼요. 네. 그러면서 이 상위 10%들도 그 중에 그 10억 중에 80%는 부동산 자산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대부분은 현금 정도 한 2억 정도 갖고 있는 거야. 상위 10%가.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은 10억 여유 자금이란 말이에요. 글쎄요. 네. 상위 한 5% 되시는 거야. 배심 있게 자신감 있게 사시고요. 네. 일단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지금 우리가 소득 대비해서 네. 아파트의 가격이 네. 주택 가격이 지금 상당히 높다라고 인식하는 게 굉장히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자꾸 물어봐도 지금 아파트 값 싸니 비싸냐면 서울 기준 비싸다고 대부분이 얘기하는 게 그게 소득 대비거든. 소득도 그만큼 따라주면 뭐 비싸다고 느끼지 않을 건데. 네. 그런데 향후에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이 높은 가격들을 받아줘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이에요. 지금 젊은 사람들. 네.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이 이 고액의 주택 가격을 받아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경제적인 상황 이런 거 자체가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네. 그렇다고 해도 어차피 뭐 인구 감소도 이루어진다 하면서 지방의 도시들 없어진다. 즉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전체적으로 저 지방부터 해갖고 결론적으로는 서울 집중화 현상은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네. 어차피 일자리는 다 서울에 있으니까. 그리고 GTX 이런 것들도 다 너희들 거기서 잠자고 생활은 서울에 와서 해라. 여기서 더 많은 시간 보내고 돈 쓰고 그 GTX 타고 한 30분, 20분 타갖고 가서 집에서 잠만 자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몰리는 곳에 돈이 있는데 일단 일자리들은 서울 집중화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곳에 일을 하기 위한 젊은이들이 어찌됐든 자기 한 몸 누일 공간은 필요한데 비싼 아파트들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소형 주택들 뭐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오피스텔이든가 즉 아파트 대체 주택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은 노후도시 뭐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해갖고 온통 신통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뭐 공공개발 해갖고 노후주택들 지금 막 부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다세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 젊은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좀 적당한 가격의 주택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1월 10일 날 부동산 대책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어지는 6억 이하,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제외한 이 주택들에 대해서는 주택 수혜도 포함 안 해준다, 세금에 대한 혜택도 준다 이러면서 수요 장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개별 공급 업체들에서 입장에서 보면 공사비가 워낙 올라갔어. 그래서 주택 원가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공급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값도 엄청 올라가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요 대비, 수요는 꾸준히 계속해서 유지가 될 텐데 수요 대비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은 어떤 이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느냐, 이 10억을 네. 지금 올림픽 선수촌에다가 합쳐갖고 뭐 상급지 뭐 강남 가겠지. 그런데 가가지고 그냥 아파트 하나 깔고 앉아갖고 이거 오를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된다고. 이 돈을 굴려야 되는데 어떻게 굴려야 되면 임대소득으로 바꾸셔야 돼요. 첫 번째야, 이게 첫 번째. 뭐냐면 부자들은 뭐 네. 아파트, 주택만큼 있는 게 상가예요. 네. 상가 투자를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 어렵고 위험하고 망할 것 같으면은 눈에 보이지 말아야지, 서울 시내에. 그런데 집 반, 상가 반이야, 시내 나오면. 그만큼 부자들은 임대소득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입지에 있는 상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없어? 그러면 1:1 상담 신청하셔서 저 만나서 상담하셔도 돼. 제가 눈을 깨워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 내 알토랑 같은 자금을 이용해서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 정도 돈이, 이 정도면은요, 현금 보유 능력이 있으면 보증금 1억에 월세 400만 원씩 얻을 수 있는 양질의 상가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잖아. 막 이 빌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막 부셔지는 상황이야, 지금. 서울 전체적으로. 네. 그러면서 지금 재건축, 정비사업, 재개발 이런 것들이 잘 가다가 멈추는 상황이, 잘 보면 언제 멈추냐면, 문제가 야기되냐면 착공 전이라든가 착공하고 나서 계속해서 공사비에 대한 이 공사비가 증가하는 이 부담,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자꾸 늘어나는 이 상황이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재개발이 됐든 뭐 이런 거 뭐 선수촌 갖고 있으니까 재건축은 보지 마시고, 재개발 같은 곳에 지금 부동산 트렌드가 그러니까 끝까지 가져가시지 말고 적어도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그리고 이 재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가격이 가장 크게 반등하는 게 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인가까지예요. 이 뒤부터는 가격이 되게 잘 안 올라.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치고 빠지게 하는 걸 요 돈으로 잘 굴리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네. 선수촌하고 합쳐서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그래서 선수촌은 계속 선수촌대로 보유. 그 여유 자금에 대해서는 첫 번째 임대소득으로 전환을 하는 게 첫 번째. 아니야, 자신 없어. 그러면 지금 서울의 부동산 트렌드인 재개발 투자를 뭐 구역이 지정이 된 것이든 아니면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될 거든, 이렇게 내가 부담 갖지 않는 선에서 한 몇 억만 한번 해본다든가, 아니면 좋은데 발품 팔아서 또 한번 지정 뭐 해보신다든가, 그런 거 내가 뭐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 그러면 저 포함해서 월요일부터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상담해 주시는 전문가 선생님들 5분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한테 그냥 찾아가서 상담하셔도 돼. 네. 그런 좀 지금 뭘 딱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큰 줄거리는 네. 선수촌 보유 요 10억 가용인데, 요 10억 가용에 대해서의 좀 더 자신 있고 더 좀 확신을 가지시려면 그냥 한번 찾아오셔. 상담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네. 결론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거주 중이신, 보유 중이신 이 아파트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어쨌든 가져가야 한다 조언 드렸고, 남은 자금에 대해서 그 가용, 운용 방안을 좀 생각해 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고민해 보시고 언제든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늘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저는 이제 수익 투자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네. 근데 이제 소장님 방송이랑 자주 방송을 보고 있어요. 네. 네네. 근데 영등포 쪽이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그래서 네, 소액으로 그쪽으로 투자는 어떤가 한번 음. 확인 좀 받고 하려고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겠죠. 네. 생각하고 계시는 소액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 좀 생각하고 계세요? 한 1억에서 2억 정도? 1억에서 2억 소액으로 네네. 말씀 주신 네네. 영등포 쪽에 투자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한번 소장님과 하나하나 세워볼게요.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이 영등포 쪽을 제가 뭐 저 오프라인에서 상담하는데 혹시 영등포 구청에서 뭐 홍보대사 받았냐고 그러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아, 네. 그냥 영등포구가 앞으로 굉장히 개발이 될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네. 일단 영등포 쪽에 혹시 뭐 임장을 해보셨든가 아니면 어디 뭐 지인한테 정보를 들으셨든가 뭐 관심 있는 지역은 있으세요? 영등포구도 워낙 넓기는 한데. 네. 이제 그 대림동 쪽이 대림동 쪽에 네네. 네, 굉장히 좋다고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볼게요. 네네. 일단 영등포 쪽 같은 경우는 뭐 서울 어찌됐든 이제 서울이 너무 오래된 낙후된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도 이제 노후 도시를 이제 개선하는 개선 사업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아는 게 저기 지금 세운상가 일대를 막 허물고 지금 새로 복합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 어떤 개발에 대한 여파가 영등포 서울 서남권 대개조라고 해서 올 텐데 그 서울 서남권 대개조의 핵심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의도와 영등포 중공업 지역 일대 그러면서 노후 주거 지역 이쪽을 저는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주부터 강조를 드리는데 앞으로 이 주택 가격이 유지되고 상승을 하려면은 뭐 일자리와 학군과 주거 환경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는 학군보다는 일자리의 중요성이 훨씬 더 강해질 거거든요. 네. 어차피 이 광역 노선들이 다 서울 3대 업무 단지로 다 쏠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 핵심 지역에서 터 잡고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건데 네네. 그런 의미에서 대림동을 이제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니면은 소장님 뭐 추천해 줄 만한 더 좋은 곳이 있을까요? 아니야. 첫 번째 말씀하셨던 분도 그 상담했던 분도 그렇고요. 시청자님께서 상당히 잘 보신 거예요. 네. 그 금액으로 웬만한데 지금 조금 지정이 됐다 뭐 하는 곳들은 그 금액으로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네. 못 실질적으로 하겠더라고요. 투자 대비 수익을 확실하게 얻고 더 크게 얻을 수 있는 건 대림동에 맞고 네. 그 대림동에서도 뭐 이제 어느 지역이 더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짚어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대림동을 잘 찍었다라는 소리는 이 위쪽에 여의도가 자리하고 있고 서울 3대 업무 지구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영등포 쪽에 저쪽에 중공업 지역 쪽으로 해갖고 다 여기가 일자리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복합개발 시설로. 네. 그래서 주거와 일자리와 상업시설로 다 복합적으로 해서 굉장히 고층 빌딩화 될 건데 네네. 기존에 보면 여의도와 이쪽에 가산 디지털 단지와 구로 디지털 단지라고 하는 G밸리가 또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거대 업무 타운을 끼고 있는 노후 주거 지역이 대림동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신길동, 도림동 일부 지역인 거고. 네. 그런데 신길동이라든가 도림동 일부 지역은 지금 구역 지정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금액들이 어느 정도 피들이 붙어 있는 상황이야. 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예쁘고 근사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투자 대비 수익이 훨씬 늘어나는 상황인데 안 그래도 이쪽에 보시면 좀 금액이 대림동이 조금 낮았던 이유가 뭐 가장 큰 이유는 여기 뭐 중국 뭐 외국인 분들이 많이 거주하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대림동 본 1동, 2동 이런 지역들이 잘 오르지 못했던 게 지하철역이 없던 거였거든요. 네. 공백되는 곳이 있어. 이 넓은 이 벌판 같은 이곳이 지하철이 없어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꺼려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발화 사업이 일어나질 않아서 주택 노후도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자체도 이 개발 사업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뭐 신통기획이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니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또 모아타운이니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던 차. 네. 자, 우리가 옛말에 이런 거 있죠. 길 따라서 사람 몰리고 사람 몰린 곳에 돈이 들어온다라고. 네. 그 옛날의 네. 길은 이제 우마차가 다니던 길이었다고 하면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지하철역이거든요. 아, 네. 그런데 그 지하철역이 기존에 있는 곳은 의미가 없고 새로 생기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영등포에 딱 두 군데야. 아, 네. 대림 성모병원 앞에 대림 사거리역하고 저쪽 위에 도림 사거리라고 있어요. 네. 근데 도림 사거리 주변에는 또 역세권화가 뭐 잘 돼 있거든요. 네. 또 실제 구역도 지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혜택을 볼 곳은 여기 대림 사거리역 인근, 즉 성모병원이라든가 뭐 강남 성심병원 있는 요 인근이 네. 아주 엑기스 지역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실질적으로 지금 환경을 본다고 해도 종합병원이 2개나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갖춰 있고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보라매 공원까지 다 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재건축 앞둔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 자리하고 있죠. 대림동 자체의 신통기획이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니 하고 있죠. 요 새로 역을 생기는 곳의 주변으로 해서 기존에는 모아타운 진행하다가 여기 생긴다고 하니까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해서 지금 이제 정비업체 용역을 맡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작할 곳이야. 지금 꿈틀꿈틀 대고 있어요. 아. 그래서 1억 초반대,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이 1, 2억 정도를 투자를 예상하셨는데 네네. 저는 너무 괜찮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동은 선택을 잘 하셨는데 대림동에서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네네. 저쪽 2동이라든가 1동 이런 저기 뭐 3동 이런 쪽 가지 마시고 여기 지하철 새로 생기는 곳이 있거든요. 아, 네. 요쪽 가시라고. 네. 뭐 또 뭐 궁금하다 아니면 물건 뭐 어떤 게 좋을까 그러면 일단 저지르기 전에 저 찾아오세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짚어가면서 뭐 물건 같은 것들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아, 네. 그럴까요? 네. 네. 아유, 너무 오늘 감사하고요. 네. 네. 다시 한번 약속 잡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지역으로 소액 투자 한번 시도해보자, 실행해보는 게 좋겠다 조언 드리면서 지하철 개통 그 지역 주변으로 임장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임장활동도 해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늘 열어두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들 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뒷번호 5289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천안 더샵 신부 센트리 아파트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 중인데 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보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천안에서 좀 아파트 분양을 고민하고 계시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아, 네. 보시면 지금 더샵 신부 센트라 요즘은 아파트는 되게 이름도 어려운데 이게 이제 두정 도시개발 사업 그 구역 인근에 있는 곳이고요. 그 천안 신부동에 있는데 25년 6월에 뭐 이제 입주 예정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지금 요 아파트를 보시는 건데 이쪽 지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분양 받으시는 거 반대인데 이유는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냥 천안에 지금 신부 센트라 같은 아파트들은 뭐 수요하고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수요 쪽인 면을 먼저 본다라고 하시면 천안 자체가 지금 그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천안 뭐 1, 2, 3, 4 산업단지라든가 일반 산업단지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산업단지들이 점점 슬럼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사세가 확장되고 막 이러지 않고 점점 그 위세가 예전 같지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 앞으로 점점 뭐 종국에는 결정적으로 저 위쪽에 나중에 뭐 반도체 뭐 이렇게 뭐 단지가 조성이 되고 그렇다고 보면 저쪽 어떻게 보면 아직 그쪽도 집이 많은데 고덕이나 평택 쪽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그러죠?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족 기능이 떨어지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도 점점 떨어져가는 상황에 계속해서 이제 공급적인 측면을 봐야 되는데 수요는 지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급은 보면
천안 이 동남구 자체가 우리 아파트가 속해 있는 게 이제 천안시 동남구인데 이쪽 자체가 적정량 이상의 초과 공급이에요. 초과 공급되는 양 자체가 지금 22년부터 재작년부터 27년까지 초과 공급이 예정돼 있다고. 26년에 잠깐 숨 고르게 했다가 다시 27년에 또 초과 적정량 이상으로 또 공급이 되거든요. 얘네들 다 해소되는 기간 따지려고 하면 적어도 2030년이 훌떡 넘어가야 돼요. 그 안에는 공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실질적으로 천안시 동남구 자체도 그런데 우리 아파트 바로 앞쪽으로 보신다고 해도 지금 보시면 뭐 힐스테이트라든가 롯데캐슬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유보라, 반도 유보라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다 올해, 내년, 내후년에 다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 막 바로 근거리 내에서도 공급량이 몰아쳐. 동남구를 떠나서 바로 우리 아파트 근처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양 받으시는 거 반대입니다. 여기에서 분양 받으실 바에는 꼭 거주를 하셔야 될 입장이니까 분양을 고민하셨겠죠. 앞으로 이 공급량 때문에 전세 금액도 떨어질 거거든요. 혹시라든가 미분양에 대한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분양받는 거 반대. 전세금은 추가로 더 떨어질 거니까 그냥 전세 거주하세요. 그게 돈 버는 방법입니다. 저는 분양 반대, 전세 거주 추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양 반대 의견 들으면서 거주를 꼭 하셔야 한다면 임대를 활용하자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1529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아파트가 노원구의 중계 그린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를 지금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살면서 가격도 오른다면 참 좋겠죠.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중계동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굳이 아파트를 보지 않는다고 해도 중계동, 노원구 중계동 같은 경우는요. 이제는 또 우리 프로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중계동의 가치 자체가 뭐 당연히 우수한 학원가가 뒷받침되는 주거비용 대비 탄탄한 학군을 첫 번째로 꼽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재건축에 대한 호재가 있겠죠. 당연히 노원구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재건축 연한이 이제 다 도래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 전체적인 중계동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동북선 개통이에요. 이 동북선이 개통이 된다라는 게 이쪽 지역의 교통에 대한 호재도 되겠지만 일단 학원가까지의 접근성이 그 주변에다가 확실히 개선 효과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중계동의 가치가 첫 번째가 학원가였는데 이 학원가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 주변 지역부터 평균적으로 중계동의 아파트 가격 자체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계동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굉장한 큰 호재다. 이 동북선 개통이. 당연히 그 중계동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중계그린 아파트에도 좋은 정해 외부 효과의 그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재건축에 대한 입장인데 지금 이 재건축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공사비 증가 이런 문제로 뭐 주택 원가 자체가 지금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 잘 진행되다가도 덜컥 뭐 멈춰서 갖고 또 다시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계속해서 이제 마찰도 일어나고 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어차피 거쳐야 될 문제인데 그렇다고 집 그냥 허물어져서 벽에 금 가서 허물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지금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거쳐야 될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재건축 사업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는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중계 그린 같은 경우는 일단 입지적으로도 뭐 역세권 아파트에 용적률 낮죠. 거기에 대지 지분 다른 그 노원구 웬만한 아파트 비한다고 해도 좋거든요. 즉 이 중계 그린 아파트의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 자체가 상당히 우수한 아파트예요. 자, 지금의 어떤 단편적인 이런 물가 상승에 대한 문제, 공사비 증가에 대한 문제로 재건축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뭐 관심을 좀 관심도가 떨어진다라고 해도 어차피 이 또한 지나가리다.
이런 문제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다가와야 할 재건축의 사업성을 한번 염두를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본다고 해도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괜찮은 아파트다라는 점 하나 말씀드리는데 추가적으로 우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이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당하는 곳이 바로 이제 중계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특법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호재도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역세권 개발 사업까지도 염두를 해둘 수 있는 그런 아파트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자체도 사업성이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더 플러스 알파로 재건축 사업성에 대해서 더 가치 있게 더 내 아파트의 가치가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뭐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학령 인구 자체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학군에 대한 중요도가 일자리에 대한 중요도보다 떨어진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건 그냥 트렌드를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고 해서 중계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뭐 학령 인구 감소하니까 뭐 학군과 중요성 떨어지니까 우리 아파트 떨어질 거야. 이거 먼 얘기예요. 먼 얘기. 그러니까 지금 거주 겸 뭐 어차피 거주 하신다는 가장 큰 이유가 보면 아이들 교육도 염두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그 트렌드가 그렇다라는 거지. 뭐 당장 뭐 내년부터 뭐 학군에 대한 중요성 떨어지면서 아파트 가격 뭐 떨어진다는 소리 아니니까 그냥 지금 가서 선택을 하셔도 크게 무방하겠다. 중계 그린 아파트는 잘 선택하시는 거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찬성 의견 드리면서 다음 문자 사연 간략하게 또 짧게 살펴볼게요. 7097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하남시의 덕풍 현대아파트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30평형대를 현재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질문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저쪽에 하남의 이제 끄트머리 쪽 그 덕풍 아파트 자체가 이쪽에 하남 덕풍 아파트가 이제 위치해 있는 게 이 자리인데요. 보시면 어떻게 봐야 될까? 우리 하남 덕풍 아파트에 뭐 감히 말씀드리면 저는 유일한 장점인 것 같아요. 유일한 장점. 그게 뭐냐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 자, 가격이 싸서 그 싼 가격이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가 떨어져?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경쟁력이. 그러니까 상승하기가 쉽지 않은 아파트예요. 그리고 지어진 지가 얘네들이 지금 1997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2, 3년 뒤면 재건축 이제 뭐 해야 된다 말이 지금부터라도 슬슬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은 용적률을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찾아 먹어 있는 아파트야.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 될 수밖에 없는 아파트이고 그러니까 장래성은 그만큼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앞으로의 전망도 보더라도 보시면 하남시청역 뭐 이쪽이 자리하고 있는데 일단 역도 비역세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래쪽에 이제 차지할 곳이 교산 신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산 신도시와 이쪽에 하남 구도심 사이에 경계점에 위치한 아파트예요. 좋은 의미로 이제 이렇게 교집합이 될 수도 있는데 좋은 의미보다는 구도심에서도 끝자락, 교산 신도시에서도 끝자락, 그러니까 가장 변두리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내가 꼭 아파트 생활을 하고 싶다 하지 않는다고 하면 매수 반대입니다. 절대 사지 마세요. 그냥 전세 거주하십시오. 네, 매수 반대 의견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다양하게 만나고 해결해 드렸는데요. 조금 더 긴 시간 할애해서 자세한 상담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소장님 간략하게만 소개 부탁드려요. 네, 그냥 어줍지 않은 아파트를 선택하실 바에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청파동 3가 같은데 지금 주민 사업 설명회도 실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주와 좀 투자를 분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자세한 내용들도 좀 상담 드리고 싶으니까 1:1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거거든요. 1: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갠 이후에는 평년 온도를 되찾는다고 하니까요. 따뜻한 봄날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